할아버지 한 분이 제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 이 손 좀 보소. 아침엔 설탕 뿌린 것처럼 저릿저릿하더니 점심 지나니까 귀가 울리고 눈이 핑 도네요. 근데 병원만 오면 멀쩡해지니 미치겠어. 그분은 73세였고 오랜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당은 들쭉날쭉했고 식사만 하면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다리에 힘도 잘 안 들어간다며 그날은 택시도 못 잡고 진료실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의자에 쭉 늘어져 계셨죠.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면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 할아버지처럼 밥만 먹고 나면 이상하게 무기력하고 졸리기만 한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당뇨 수치가 나빠져서 그런 건 아닐까 걱정되면서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도통 모르겠다는 말들 저는 하루에도 수없이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7세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만수입니다. 오늘 이야기 60대, 70대, 80대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건강정보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밥 먹는 일, 그 뒤에 단 10초만 투자하면 혈당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당뇨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의 3명 중 1명이 당뇨입니다. 게다가 본인이 당뇨라는 걸 모르고 사는 분들이 열에 넷은 된다고 하죠. 특히 밥만 먹고 나면 왜 그렇게 피곤할까요? 왜 그렇게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손끝은 저려오는 걸까요? 그 원인을 설명드리기 전에 당뇨 환자분 한 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안에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식후 루틴의 중요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서울 구로구에 사시는 73세의 김영배 어르신입니다. 40년간 화물차를 몰며 가족을 위해 몸을 바쳐 일하셨고 은퇴 후엔 혼자 식사하시는 날이 많았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밥을 먹고 30분쯤 지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한기가 올라왔답니다. 처음엔 그냥 체한 줄 알았다가 나중엔 식은땀에 손끝이 저리고 가슴까지 답답해지니 겁이 나서 병원을 오시게 된 겁니다. 진료를 하면서 여러 검사를 했고 혈당도 체크했죠. 식후 1시간 혈당이 210, 2시간 뒤에도 170 이상으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혈당이 숫자가 아니라 그분의 몸이 혈당 스파이크를 감당하지 못하고 매번 식후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여기서부터 오늘의 핵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식후에 단 10초 우리 몸의 혈당 변화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작은 동작, 바로 그 비밀을 오늘 이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 전에 혹시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 준비할 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김영배 어르신의 사연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영배 어르신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혼자 점심을 드셨습니다. 된장국에 두부 한 조각, 잡곡밥 한 공기, 그리고 깍두기 몇 조각, 겉보기엔 소박하고 건강해 보이는 한 끼였죠. 하지만 문제는 식사 후 20분쯤 지나서 시작됐습니다. 왼쪽 팔 안쪽이 살짝 당기고 눈이 어지럽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 아, 이거 또 시작됐구나. 어르신은 입속으로 중얼이며 소파에 몸을 눕히셨습니다. 그 순간 얼굴로 식은땀이 흐르고 발끝까지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멀쩡해졌죠.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 병원에 와도 마땅한 증상이 남아있지 않다며 의사들은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식후 급성 혈당 상승, 의학적으로는 포스트프란디알 글루코스 스파이크라고 불립니다. 쉽게 말해
밥을 먹자마자 혈당이 짧은 시간에 급격히 오르는데 이때 우리 몸은 그 상승폭을 따라잡지 못하고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젊을 땐 췌장이 이걸 빠르게 조절해 줬지만 나이가 들면서 췌장의 베타 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인슐린 분비가 늦어지면서 그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때 뇌는 이 급격한 혈당 변화를 공포 상황으로 인식하고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죠. 그래서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기운이 빠지는 증상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김영배 어르신처럼 혈당 스파이크를 겪는 분들은 대부분 식사 전 혈당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식후 1시간, 특히 밥 먹고 가만히 앉아 TV를 보거나 눕는 행동을 하게 되면 혈당이 200이 넘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결국 동맥경화와 심장질환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그래서 이젠 단순히 식사만 조심해서는 안 됩니다. 밥 먹고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김영배 어르신께 제가 딱 한 가지 생활 속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밥 먹고 나서 이 동작만 하루 3번, 단 10초씩 해보시라고요. 그랬더니 한 달 뒤 식후 졸림이 사라졌고 식은땀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저녁 혈당도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이제부터 그 10초의 동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원리와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편안하게 자세를 고쳐 앉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혈당을 지켜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김영배 어르신께 제가 알려드린 그 동작은 놀랍게도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식사 후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앞뒤로 흔드는 제자리 걷기였습니다. 딱 10초 팔을 크게 흔들면서 가볍게 제자리에서 걷는 동작인데 어르신은 처음엔 이게 뭔 도움이 되겠소 하고 의심하셨죠. 하지만 이 동작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합니다. 먼저 밥을 먹고 난 후의 혈당은 소장 내로 흡수되기 시작하면서 혈액 속으로 빠르게 퍼집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당이 집중적으로 간과 근육에 저장되려다가 처리가 늦어지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죠. 그런데 10초라도 제자리에서 걷기 운동을 해주면 다리 근육과 팔 근육에 혈당이 직접 흡수되기 시작하면서 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는 겁니다. 세계 당뇨학회에서도 식후 30분 내 가벼운 유산소 움직임을 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결정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10초도 겨우 하셨습니다. 숨이 가쁘고 허리가 당기다 보니 팔만 흔드는 날도 있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10초가 30초가 되고 나중엔 3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 효과는 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식후 1시간 혈당이 212던 분이 이 동작만 추가했을 뿐인데 170으로 떨어졌고 한 달 뒤에는 15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10초라도 매 끼니마다 내 몸의 근육에게 당을 좀 써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혈당 조절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걷기일까요? 왜 다른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한 동작이 혈당을 낮춰주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근육 속 미토콘드리아의 활성 때문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인데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당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 이 미토콘드리아가 잠들게 됩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 잠든 미토콘드리아를 자극만 해줘도 그날의 혈당 곡선이 부드럽게 변하는 걸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김영배 어르신도 지금은 매 끼니마다 식탁 옆에 시계 놓고 식사 끝나면 딱 10초를 재며 제자리 걷기를 하십니다. 자신만의 작은 루틴을 만든 것이죠.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밥 먹고 바로 눕는 게 무서워졌어. 움직이는 게 밥값이지 뭐요. 이렇게 단순한 행동 하나가 삶의 질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당뇨를 가진 분들, 또 그 가족분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식후 10초, 당신의 건강을 바꾸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 식후 혈당이 공복 혈당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 혈당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건강하다고 믿지만 정작 식후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혈관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는 심장, 눈, 신장, 뇌혈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주범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45년간 진료한 환자 중 눈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신장이 망가져 투석까지 간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은 공복 혈당보다 식후 혈당이 지속적으로 180 이상으로 올라갔던 경우였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습관, 쌀밥과 국 중심의 식사는 당 지수가 높고 빨리 흡수돼 혈당 스파이크를 더 유발합니다. 그러니 밥을 먹고 나면 몸은 더 무거워지고 손끝 발끝이 저려오고 기운은 가라앉고 심장은 빠르게 뛰는 느낌이 듭니다. 이 증상을 그냥 노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신체가 보내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나 지금 혈당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세 가지 식후 수칙을 항상 강조합니다. 첫째, 식사 후 절대 바로 눕지 말 것. 둘째, 최소 10초 이상 움직일 것. 셋째, 가능하면 10분 안에 가벼운 팔 흔들기나 걷기 실천할 것. 김영배 어르신도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지키시면서 몸이 가뿐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당뇨 전 단계나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은 식후 1시간 혈당을 직접 측정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손가락 체열기뿐 아니라 센서를 부착해서 24시간 혈당을 측정하는 기계도 비교적 저렴해졌습니다. 한 달만 기록해 보면 본인의 혈당이 언제 가장 많이 오르는지, 어떤 음식에 민감한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1시간 혹은 90분 시점에 혈당이 180을 넘는다면 이미 당신의 췌장은 혈당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수치를 낮추는 방법, 가장 빠르고 쉬운 첫 걸음이 바로 밥 먹고 팔만 흔들기입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 그것이 당신의 혈관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신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먹는 대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대로 회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밥상 옆에서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식사 후에 딱 10초, 그 시간만큼은 당신의 혈관을 위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미래의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쉬운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박 선생, 팔만 흔드는 게 진짜 그렇게 효과가 있어요? 정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단순히 팔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팔과 다리를 함께 움직이는 전신순환 자극이 되어야 합니다. 즉, 제자리 걷기를 하면서 팔을 어깨 높이까지 올렸다 내리는 크고 부드러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동작이 복부를 자극하면서 장 운동을 도와주고 혈액이 위장에만 몰리는 것을 막아 심혈관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식사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흔히 운동은 식후 30분 뒤에 하라고들 하시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식후 바로 가벼운 움직임을 해주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너무 격렬하게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식사 후 숨이 차는 운동을 하면 복부 내압이 높아져 식도 역류나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나가기 전 10초 제자리 걷기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넷째, 매 끼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은 귀찮으니 내일 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혈당은 오늘의 식사가 만든 결과입니다. 꾸준히 실천한 분과 가끔만 하신 분이 당화 혈색소 차이는 3개월 뒤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8세 여성 한 분은 식후 제자리 걷기를 딱 1년간 꾸준히 하셨는데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6.2까지 떨어졌습니다. 약은 그대로였고 오직 움직임 하나로 만든 결과였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위해 움직인다는 의식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챙기고 누굴 위해 요리를 하지만 정작 내 몸을 위한 시간은 무심코 지나칩니다. 그 10초, 그 짧은 움직임 하나가 내 눈을 지켜주고 다리를 지켜주고 심장을 보호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질문도 하실 겁니다. 나는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때는 팔만 크게 흔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양팔을 앞으로, 그 다음 뒤로 호흡을 내쉬면서 어깨까지 흔들어 줍니다. 팔만 흔들어도 상체 근육은 혈당을 당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정말입니다. 움직이는 그 부위가 혈당을 흡수하는 창고가 되기 때문에 팔만 움직여도 당은 내려갑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내 몸에 맞는 속도와 자세로 지속하는 것, 그게 진짜 치료입니다. 김영배 어르신도 처음엔 무릎이 아파서 식사 후 의자에 앉아 팔만 흔드셨어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자 다리도 덜 붓고 무릎 통증도 줄어들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 이게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냥 조금 움직이고 나 좀 챙겨주는 거였어.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당뇨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식탁 위에서 시작된 작은 선택이 우리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식사 후 딱 10초만 팔을 흔들어 보세요. 당신의 혈관이 아주 작게 고맙다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성과 그에 대응하는 작은 실천, 10초 제자리 걷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할 숨은 건강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후 혈당 조절을 돕는 호흡과 수분 섭취입니다.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식후에는 얕은 호흡을 피하고 복식 호흡을 3회 이상 반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얕아지면 혈액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이산화탄소가 체내에 축적되면서 혈당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복식 호흡은 복부에 손을 얹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렸다가 내쉴 때 배를 납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호흡만으로도 부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소화가 활발해지고 혈당 흡수 속도가 완화됩니다. 둘째, 식후 1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셔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중엔 물을 피하려고 합니다. 속이 더부룩해질까봐 습관처럼 물을 멀리 하시죠. 하지만 식후 혈당 관리를 위해선 적당량의 수분 섭취가 혈액 내당 성분의 농도를 완만하게 퍼뜨려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물을 마신 뒤 제자리 걷기까지 더해지면 이중의 효과가 생기죠. 김영배 어르신도 저와 상담하면서 호흡과 물 습관을 바꾸고 나서 혈당 수치뿐 아니라 소화 기능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 음식 순서도 중요합니다. 한국인 식단의 특징은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다는 점입니다. 밥부터 숟가락을 드는 거죠. 하지만 당뇨를 관리하려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나물 반찬 몇 젓가락, 계란찜 한 숟가락, 그 후에 밥을 먹는 식으로 순서를 바꾸면 혈당 상승 곡선이 완만하게 그려집니다. 이처럼 식후 10초의 동작과 함께 물 한 잔, 복식 호흡, 식사 순서 바꾸기까지 모두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의 기준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약보다 생활 습관을 먼저 봅니다. 약은 생활을 바꿨을 때 그 빈틈을 채워주는 보조일 뿐 몸을 완전히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자주 환자들에게 전합니다. 병은 처방전이 고치지 않고 수저와 발걸음이 고친다. 내가 지금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먼저 짚는가, 그리고 식사 후 움직이는가 눕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행동이 혈당 수치를 바꾸고 미래의 건강을 바꾸게 됩니다. 식후 10초, 작지만 결정적인 이 습관을 당신의 매일에 꼭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는 그보다 더한 치료는 필요 없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첫째, 밥만 먹고 나면 졸립고 머리가 멍해지고 손끝이 저릿한 증상.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의 신호입니다. 둘째, 이 스파이크를 방치하면 우리 몸의 혈관과 장기, 특히 눈, 신장, 심장, 뇌에 조용한 손상이 쌓이게 됩니다. 셋째, 이를 막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식사 직후 단 10초 제자리에서 팔과 다리를 가볍게 움직이는 제자리 걷기입니다. 넷째, 이 작은 동작은 근육의 미토콘드리아를 깨워 혈당을 흡수하게 만들고 인슐린 부담을 덜어줍니다. 다섯째, 팔만 흔들어도 효과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을 의식하며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복식 호흡,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순서 바꾸기. 이 세 가지도 함께하면 혈당은 더욱 부드럽게 안정됩니다. 마지막 일곱째, 당뇨 관리의 본질은 거창한 처방이 아니라 작은 행동의 반복이라는 점입니다. 김영배 어르신은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자신의 몸을 되찾으셨습니다. 혈당 수치도 안정됐고 식후의 불쾌한 증상들도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밥이 무서웠어. 이젠 밥 먹고 움직이는 내가 더 믿음직하오.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저녁 밥상 옆에 시계를 하나 놓아보세요. 식사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딱 10초 내 몸을 위해 움직이는 겁니다. 그 10초가 당신의 눈을, 당신의 심장을, 당신의 다리를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삶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방송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를 당신처럼 필요한 분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엔 밤마다 다리 저리는 분들을 위한 촉저근막 자극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때까지 오늘 알려드린 식후 10초의 기적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당신이 직접 움직여 지켜내는 것입니다.